자, 진도를 계속 이어서 나갑니다. 자, 이 판례도 전 시간에 있는 판례랑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성폭력 처벌법 14조 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죠. 여기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서 찍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인데, 이때 신체라고 하는 것은 신체 그 자체를 찍었을 때를 말합니다.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찍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 신체가 아닌 그 이미지가 담긴 영상물을 찍는 것은 신체 자체를 찍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영상을 찍은 것을 처벌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 14조 1항을 확대 해석, 유추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것을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는 판례죠. 자, 시험도 2번 나왔네요. 그 사실관계가 2번입니다. 자, 2번은 사실관계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이긴 한데 2번 자체가 출제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이제 1번은 좀 출제 가능성이 있고, 자, 쭉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영상 나와 있죠. 영상을 카메라로 촬영했다 했을 때 영상은 신체 그 자체를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 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영상을 제공받아 열람하던 중에 휴대전화로 이 영상을 몰래 촬영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죄로 기소가 되었느냐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기소가 되었었는데, 과연 그럴까? 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 라는 거죠. 근데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경찰 제출 자료 열람 목적이었다면 이것은 위 휴대전화로 위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즉 여기서 경찰 제출 자료 열람 목적이었다면 개인정보법상 이용에 해당하지를 않는다. 이걸 이용에 해당한다고 해서, 즉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다고 해서 처벌하게 되면 유추 해석이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아직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 링크죠. 링크를 하나로 묶어놨는데 전부 다 링크 동그라미 칠게요. 링크, 여기도 링크입니다. 여기도 링크고요. 자, 무슨 얘기냐? 올라가 보시면, 자, 링크는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제 및 전송이 아니죠. 복제나 전송과 링크 개념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한다 그러면 유추가 되는 거죠. 자, 링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그 링크된 웹페이지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되는 게 링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것 자체는 복제 및 전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복제 및 전송으로 보고 해석을 하면 그야말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도 링크는 배부가 아닌 거죠. 그 밑에 링크도 전송이 아닌 겁니다. 링크도 이게 전송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역시 연결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 말은 전송이 아니다는 것이고, 또 링크라고 하는 부분은 유형물에 고정되거나 그리고 유형물을 다시 제작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진열하거나 게시한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추라는 거죠. 자, 우리 강론책 가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배우죠? 그쵸? 거기 가보면 신용카드, 그 다음에 또 어떤 카드가 있었죠? 직불카드 있었고, 선불카드 있었고, 그래서 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3가지밖에 없어요. 이 3가지 카드는 전부 다 진정하게 발행한 카드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발행된 카드만을 법이 보호를 해준다는 거야. 법이 보호를 해준다. 어떤 법? 이 법이죠. 여신전문금융업법. 이 법이 보호 가치가 있다는 거지. 그쵸? 따라서 위조 변조된 카드는 법 보호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밑에 화살표 되어 있네요. 사실관계가.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결제하여 가장거래를 하였는데, 이 가장거래를 한 카드가 바로 무슨 카드다? 위조된 카드라는 거지. 그쵸? 하더라도 이것은 법의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카드는 요 세 가지라고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그래서 밑에 여기 보면 기업구매 전용카드는 이 법 세 가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포함되지 않아서 결국 뭐다? 신용카드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쵸? 또 어떤 카드가 있었지? 현금카드 있었죠? 현금카드, 회원권 카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는다. 이 세 개 다. 됐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예금자 보호법에 보면 자료 제출 요구권과 조서권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달라요. 개념 자체가 다르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지 달리 취급한다. 근데 이 예금자 보호법에는요. 여기 자료 제출 요구권과 출석 요구권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야. 이건 규정이 없어요. 이건 규정이 없습니다. 이건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죠? 따라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해석을 해서 여기에 포함시켜서 나도 처벌해주면, 나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서 나도 처벌해주면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없다. 포함시키면 유치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는 워낙 출제가 많이 된 판례죠. 그쵸? 자, 이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인데요. 여기 보면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요건이 나와 있어요. 요건. 그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요. 이 발찌를 차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아세요? 이 발찌를 차는 자는 살인범, 그 다음에 여기 성폭력 범죄 있죠? 그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그 다음에 아동유괴, 그쵸? 아동유괴한 자, 그 다음에 강도, 이런 자들은 이제 발찌를 찰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성폭력 범죄를 2번 이상 저지른 자는 발찌를 차야 돼요. 찰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건 좀 깊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19세 이상, 이건 적지 마세요. 19세 이상인 자를 건드리면 그때는 2번 이상이에요. 2번 이상. 2번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출소하면, 이 사람이 출소를 하면 이제 발찌를 차는 거야. 발찌. 출소할 때. 근데 19세 미만자를 건드리잖아요. 그치? 19세 미만자를 건드리잖아요. 그때는 한 번만 저질러도 발찌를 차요.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군지 아시죠? 그 대표적인 자가 고영욱이잖아. 고영욱. 가수. 야가 초범이었어요. 초범이었는데 이 친구가 19세 미만자를 건드린 거야. 그래서 그 죄로 복역을 했고, 그래서 출소할 때 발찌를 차고 나온 거지. 근데 여기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요 19세 이상자만을 설명할게요. 19세 이상자. 그때는 성폭력 범죄를 한 번 저질렀다고 해서 발찌를 차는 것이 아니고 2번 이상 저질러야 돼. 2번 이상 저질렀을 때 발찌를 찬다. 발찌 누가 채워요? 보호관찰관이 와요. 보호관찰관이 와서 교도소 보안과에서 발찌를 채워줘요. 발찌를 채운다. 자, 그러면 여기서 2번 이상 저질렀다 했잖아요. 그치? 요 의미를 잘 보세요. 자, 이 2번 이상 저질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형벌을 말합니다. 형벌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교도소에서 첫 번째 교도소 가고 두 번째 교도소 가고 나올 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보호처분은 포함되지가 않는다. 여기 보호처분이 뭐예요? 이건 교도소가 아니고 소년원이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학교야, 학교. 소년원에 들락날락 거리는 애들 있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죄질 나쁘잖아, 그쵸? 이건 학교다. 여기는 우리가 취업할 때요, 우리 교도소 출소한 자는 취업 제한이 있죠, 취업 제한. 취업 제한 있잖아. 뭐 학교 교육 관련된 시설에는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관계자가 그 취업하려고 한 지망자에게 그 떼우라기잖아. 경찰서 가서, 그쵸? 그때 와서 과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그 기록이 나타나면 10년간 취업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이 깜빵 갔다 나온 자는 그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 기록이 나타나는데 소년원에 갔다 온 자는 기록이 안 나타나. 그 차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갔다 온 자는 기록이 열람이 가능한데 소년원에 갔다 온 자는 열람이 안 돼요. 안 된다. 취업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친구가 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성폭력 범죄 비슷하게 저질러서 뭐 성폭력 범죄 꼭 강간만이 성폭력 범죄는 아니잖아요. 추행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소년원에 갔다 왔어. 소년원에 갔다 왔어. 그치? 그리고 이 친구가 성인이 되었어. 성인이 되어서 성범죄를 저질렀어. 여기서는 뭔 저질렀지? 여기 강간상해죄라고 하는 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그때 교도소 갔다 왔어. 한 번이지. 이것도 한 번이지. 그쵸? 근데 앞서 뭐라 했습니까? 성폭력 범죄를 2번 이상 저질렀을 때 발질 채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한 번 저지른 거야? 2번 저지른 거야? 판례가 뭐라 그래? 이거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소년원 기록은 포함시키면 안 된다며. 뭐만 포함시켜? 이것만. 그쵸? 그러면 결국 이 친구는 한 번 저지른 거네? 한 번 저질렀기 때문에 발질 채우면 돼, 안 돼? 출소할 때. 발질 못 채워요? 발질 못 채워요. 못 채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자, 즉 2번 이상 범한 자에는 여기 보호처분 받은 기록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포함시키면 여기 보호처분 받은 기록을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이 보호처분 동그라미 치시고 이걸 동그라미 친 걸 포함시켜버리면 유추해석이다. 는 판례입니다. 출제는 2번의 출제가 잘 돼요. 자, 이것은 무슨 판례냐면 형법에는요. 요 발행에 관한 위조 변조 그리고 배서에 관한 위조 변조를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발행과 배서를 모두 형법에는 규정하고 있는데 끊고 이 부정수표 단속법에는 수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수표라고만 되어 있고 여기 배서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부정수표 단속법에 처벌하는 행위는 요 발행, 수표 발행에 관련된 부분만 처벌하고 있단 말이죠. 즉 형법에서는 요 발행이 있죠, 요 발행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배서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 부정수표 단속법에는 요 발행만 있어, 발행만. 배서가 없어, 규정에. 따라서 수표의 요 배서에 관한 부분은 부정수표 단속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부정수표 단속법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형법엔 가능합니다. 발행과 배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형법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부정수표 단속법에는 배서가 없기 때문에 이걸 처벌하게 되면 유추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됩니다. 이건 무슨 판례냐면 자, 보세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인데 약사법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자, 그쵸? 또는 유사하게
위조 변조하거나 판매 등 했을 때 쉬운 말로 뭐냐면 쉬운 말로 가짜 비아그라. 진짜 이 사실관계가 그랬습니다. 가짜 비아그라를 판 거야 이 사람이. 비아그라를 팔았다 이거. 근데 진짜가 아니고 가짜를 팔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비아그라라고 하는 것은 전문의약품이죠.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거 처방전 있어야 돼. 의사의 처방전. 이게 무슨 병원이지? 이게 비뇨기과잖아, 비뇨기과. 비뇨기과에 가서 전문의의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약국에 가야지, 약국. 약국에 가면 이제 이 약국에서 진짜 비아그라를 파는 거지. 그쵸?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진짜 비아그라는 이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와서 약국에서 약을 샀어요. 이거는 가격이 비쌀까, 쌀까? 가격이 싸.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품이 비싸, 짝퉁이 비싸. 샤넬백 있죠, 샤넬백. 신세계백화점, 강남 신세계백화점에서 샤넬백을 샀어요. 샤넬백 하나 얼마예요? 500만 원 넘어요. 500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비싸잖아, 정품이니까요. 짝퉁은 얼마예요? 짝퉁은 중국산 짝퉁. 공 하나 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진짜 비아그라가 가격이 비싸요. 비싸다고. 저도 안 사봐서 몰라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잖아요. 비싸잖아요. 그래서 업자들이 짝퉁을 파는 거야, 짝퉁을. 뭘 팔아? 가짜 비아그라를 판 거야. 가짜 비아그라는 가격이 비싸요, 싸요? 가격이. 싸지. 이게 비싸면 진짜를 사먹지 왜 가짜를 사먹냐. 그렇잖아요. 그치? 이 가격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것이 판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자, 이 친구가 가짜 비아그라를 이제 지울게요. 그러면요. 지웁니다. 이 친구가 가짜 비아그라를 팔아서 얼마를 벌었어? 1천만 원 이상을 벌었어. 1천만 원 이상을 벌었어. 그러니까 한 통에 예를 들면 한 통에 3만 원 이래. 3만 원. 이 한 통에 몇 알 들었지? 한 20알 들었죠, 20알. 그럼 한 통에 20알 들으면 한 알당 얼마라는 얘기지? 나눠봐. 1,500원? 한 알에 1,500원이네? 그렇잖아요. 그럼 진짜는 얼마일까, 진짜는? 진짜는 한 알에 몇만 원 해요.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 그라의 차이는 약 20, 30배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 통에 3만 원짜리면 진짜는 한 알에 3만 원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짝퉁을 사 먹는 거야, 짝퉁을.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약을 팔아서 얼마 벌었어? 1,000만 원 이상을 벌었어. 그랬을 때 여기 봐요. 소매 가격으로. 연 1,000만 원 이상 판매를 해서 얻은 수익금일 때에는 야, 형이 세네요. 무기 3년 이상이네요. 와, 엄청나다, 그쵸? 3년 이상이야. 그리고 이 판매 수익금 있지? 1,000만 원 이상 팔았다며? 그러면 판매액 그 판매 가격의 2배에서 5배 이상을 벌금 때립니다. 토해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여기 지금 소매 가격이죠, 소매 가격으로 1,000만 원 이상, 소매 가격으로 2배에서 5배 이상 토해내라. 고 했을 때 이 소매 가격의 개념 정의는 가짜 비아그라를 팔았을 때의 수익금을 말하는 겁니까? 진짜 비아그라 팔았을 때의 수익금을 말하는 겁니까? 얘기했잖아. 진짜 비아그라 한 알에 3만 원 한다고요. 그러면 한 통이면 얼마야? 한 통이면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그러면 60만 원이면 1,000만 원이 되려면 몇 통 팔아야 되는 거야? 16통, 7통. 17통을 팔면 1,00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7통 팔고 17통 팔았다고 해가지고 3년 이상 깜빵 가야 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 내가 뭐 마약을 판 것도 아니고 흉기를 판 것도 아니고 비아그라 팔았는데
17통 팔았다고 3년 이상 징역받고 2배에서 5배 토해내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비아그라 이 X가 아니라 가짜 비아그라 X를 해야지 좀 말이 맞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봐요. 한 통에 3만 원이면 몇 통을 팔아야 되는 거야 이거? 곱하기 100, 700통. 한 1800통 팔아야 되네. 800통. 그쵸? 7, 800통 팔아야 되네.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을 팔았을 때는 제가 아까 마약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 마약 판 건 아니에요. 근데 가짜 비아그라 팔았다고 해서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가? 가짜 비아그라 이 약을 사 먹고 복용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 그 남성의 성기능 장애가 와요. 그러니까 못 써먹는다고. 이 짝퉁을 사 먹게 되면 그 사람의 성기능에 큰 문제가 온다니까. 신체에 큰 장애가 오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건강보건권에도 맞지가 않고 사회 질서에도 맞지가 않고 그래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약을 팔고 돌아다니는 자들은 이렇게 엄벌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마약은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하는 소매가게라 하는 말은 진짜 비아그라 판 액수가 아니라 가짜 비아그라를 팔았을 때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매가게란 말의 의미는 의약유의법 규정에 해당되는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말한다 했는데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이라 하는 것은 이퀄 가짜 비아그라 판매액이다. 아시겠죠? 가짜 비아그라 판매액을 말하는 것이지 허가된 의약품이 바로 뭐야? 이게 진짜 비아그라야. 진짜 비아그라 이게 진짜 비아그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위변조 대상이 된 게 뭐야? 대상이 된 게 진짜 비아그라지 이게. 그쵸?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것, 가짜 비아그라 아닌 진짜 허가된 의약품 대상이 된 진짜 비아그라 제품이라고 하면 그건 억울하다 했잖아. 그러면 유치해석이라는 겁니다. 요 마지막에 요 세 줄짜리가 추리가 잘 돼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문화재법에서 위반행위 대상이 되는 천연기념물은 여기 살아있는 것만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을 잡으면 안 돼. 어떤 게 있죠? 우리나라 조류 중에서 조류 중에서 천연기념물이 있잖아. 두루미? 있잖아. 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갑자기 이건 왜 이런 팔가 나왔냐면 이 친구가 어느 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뭐 산골 가보면 뭐 멋지게 지은 집들 있잖아. 근데 거기에 그 집주인이 뭐 산에서 나는 뭐 약초도 캐고 그쵸? 뭐 산에서 나는 뭐 그런 거 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에 가니 죽은 소쩍새 맞나? 소쩍새 천연기념물이나? 어쨌든 간에 그 죽은 새에 이게 날개를 펼치니까요. 날개를 펼치니까 엄청 커. 엄청나게 멋있고. 근데 그 죽은 소쩍새를 박제를 떴어. 박제. 예? 박제를 떠가지고 멋지게 재배해 놓은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새가 정말 멋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천연기념물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신고를 했어. 신고를 하니까 이제 판례까지 검찰청에 불려가고 뭐 법정에 서기도 했겠죠. 그랬는데 법원이 뭐라 그래요? 이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문화재법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살아있는 소쩍새를 잡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죽은 자. 왜 죽은 새라고 하는 것은 농약을 잘못 먹고 농약 먹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농약 먹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전기줄에 감염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늙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죽은 새를 발견해서 이 박제를 뜬 것은 살아있는 것을 잡아다가 박제를 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처벌하면 이 법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유치해석이다는 판례가 되죠. 자, 여기까지 합니다.